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펄펄 뛰고 이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이 오죽하면 여기에 응했겠습니까?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람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야, 이 당에 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상대를 간 사람을 배신자라는 말 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무슨 친일 부역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일본입니까? 이게 이제 이 비판을 하고 할 때 좀 언어 선택이나 뭐 어떤 금도 같은 게 필요한데 좀 너무 즉각적으로 펄펄 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일반 국민의 지지를 잘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5년 전인가요? 방송사 토론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였는데 나와서 기본소득 갖고 이야기할 때 그 바로 면전에서 기본소득 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정말 경제를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해훈을 전 의원을 선택했는가. 제가 취재한 그 이해원과 관련 이전에 지금 기획예산처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첫 초대 이제 내각에 합류한 부처가 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컨택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은 역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 성환영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래서 뭐 약간 놀랬죠. 뭐 파격이라고 봐야죠. 역대 정권에서도 이 정도 파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정당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은 이제 열린우리당인데 민주당 소속인 김효석 그렇죠. 의원을 뭐 경제부총리 또 뭐 교육부 장관 아니면 정보통신부 장관 뭐 이런 쪽에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미리 나는 바람에 본인한테 의사타진 과정에서 미리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건 민주당 파괴 공장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방위사업청장 뭐 쓰려고 했는데 정의당에서 아니 그걸 당대당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빼가는 건 어떡하냐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무산된 일이 있고요. 심상정 전 대표도 좀 거론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정당하고 이제 유럽에서 연정을 많이 하죠. 연립 정보를 할 때 이제 당대당으로 아예 합의 각서를 쓰고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 연정 상대 정당의 의견을 존중을 해요. 사람을 쓸 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하고 전혀 의논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빼오기라고 봐야죠. 그때 현재 당협위원장인데. 그래서 좀 파격적이고 양 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좀 시끌시끌하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펄펄 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인사를 한 대통령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좀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러면 허민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이해운 후보자 오늘 뭐 출근했죠. 출근길에 또 기자들 질문 많이 받았을 거고 뭐 저희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좀 국민의힘에서는 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인사청문회 과정이 국민의힘 반응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들 보면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저께 그 소식을 예. 처음 듣고 저는 이제 그 뭐 중요한 인사들이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해운 씨가 나와 있었고 김성식 씨가 있었고 예. 조정식, 이한주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인사로 언급이 됐는데 이해운 씨의 이 기용 소식, 내정 지명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제 느낀 네. 감정은 이제 그럴 수가, 이럴 수가 네. 였고요. 김성식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예.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조정식 의원 6선입니다. 무려 그다음 이한주 뭐 경제 멘토죠. 예. 이 두 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러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이 지명 인사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성환 선배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이게 협치라고 하는 이름 또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됐지만 사실은 상대 진영 이 같은 당에서도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다른 계보의 의원을 쓸 경우에는 그 계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예. 의원을 재정기획부 장관 부총리로 쓸 때 박근혜 맞자면 이제 이 계보 좌장한테 예. 정중하게 의견을 물었고 예. 승인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이 협치가 되고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운 현 당협위원장이고 가뜩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직후에는 이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적법한 여러 가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탄핵에 반대했었고 저만 해도 탄핵이란 반대했어도 계엄은 잘못된 거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에도 나갔었던 사람이고 뭐 정책적으로 반대 얘기를 했던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이미 들려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거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 질문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말씀하실 내용들을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는 이제 청와대로 불러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꿈이었지 않느냐. 상대 진영에 있어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설득해서 데려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고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보정해 나가고 이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꿈꿨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비로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반응 또 허민 기자의 생각을 전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도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뭐 인재를 여야 가리지 않고 진영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현실은 어쨌든 또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고 또 이쪽에서도 그 자리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아니고 하필이면 저 사람이냐라고 하고 이게 그런데 이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상했겠죠. 예.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는 인사를 뭐 실용주의, 뭐 당평 인사하겠다 예.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노선도 나는 중도 보수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인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나무라기가 좀 어려워요. 인재를 폭넓게 쓰는 게 뭐 맞죠. 뭐 그걸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국회 여소야대인데 이거를 그 당시 그 여권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너무 소수 세력이라 안 된다. 좀 김영삼 대통령 상도동계하고 힘을 합치자. 그래야 이제 그 국정을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김중권 비서실장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린 권력을 가졌다. 개별적으로 데리고 오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내부 토론 끝에 이제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대한 뭐 이유도 있습니다만 낚시론으로 그냥 결론이 나서 실제로 많이 그 당시 그 한나라당이죠 의원들을 빼오고 그랬던 역사가 그렇죠. 있어요. 그때는 장관으로 뭐 입각시키는 것보다는 야당 의원들을 빼와서 영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한나라당 사람을 빼오려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대연정을 하자. 권력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큰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 인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옳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인재를 넓게 쓰겠다. 또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고수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가는 게 더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펄펄 뛰고 이게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이 오죽하면 여기에 응했겠습니까?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사람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야, 이 당에 이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또 이제 상대를 간 사람을 배신자라는 말 뭐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무슨 친일 부역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일본입니까? 이게 이제 이 비판을 하고 할 때 좀 언어 선택이나 뭐 어떤 금도 같은 게 필요한데 좀 너무 즉각적으로 펄펄 뛰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일반 국민의 지지를 잘 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5년 전인가요? 방송사 토론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였는데 나와서 기본소득 갖고 이야기할 때 그 바로 면전에서 기본소득 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정말 경제를 모르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저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해훈을 전 의원을 선택했는가? 제가 취재한 그 이해원과 관련 이전에 지금 기획예산처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첫 초대 이제 내각에 합류한 부처가 되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컨택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안일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재하기로는 안일환 씨가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입니다. 예산국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 2차장 그러니까 예산 2차관이죠. 예산 2차관. 기재부 2차관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차관입니다. 이를 지냈고요.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온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이 사람이 2018년 4월인가에 기용이 됐다가 11월 달에 7개월 만에 떠납니다. 내부에서는 아마 확장 재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일찍 떠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7개월 정도 했네요. 7개월 정도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자료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그 정보가 빨리 유통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한 서너 달 있다가 OECD 대사로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을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소위 이제 진보 정부 또는 좌파 정부에서 이 안일환 전 경제수석만큼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예산 장관으로 이 사람을 컨택을 했던 걸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1월 2일 날 출범을 하는데, 그죠? 1월 2일 날 출범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결정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장관 없이 그냥 부처가 그냥 출범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한 인선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선난을 메우기 위해서
궁색한 처지에 있는 이해운 전 의원에게 접근을 했다. 실제로 이해운 의원은 궁색한 처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4번의 선거를 전부 떨어졌습니다. 서초에서 저 조은희 후보 경선 때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저 동대문 나가서 떨어졌고, 그죠? 동대문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성동 요번에 중성동 예. 최근에 22대 작년 선거에서 하나 떨어졌죠. 충북 도지사 가서 떨어졌죠. 다 떨어졌거든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뭔가 자기는 좀 웅지를 갖고 나도 똑똑하고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 아까 성환 선배 얘기처럼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덥석 이 궁석한 처지에 있는 이 미끼를 덥석 문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난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의 궁색한 처지가 맞물려서 예. 이번 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뭐 관료 출신이든 뭐 정치인 출신이든 시킬 사람 많아요. 이게 시킬 사람이 없어서 상대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미끼를 던져서 낚았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오전 오후 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이거 도대체 이게 추천을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취재 중인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꽤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의원이 힌트를 좀 준 게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접촉했던 인물입니다. 이해운 또 김성식 이런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대선 때는 그 전에 왜 기억나세요? 김문수 후보도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네. 지낸 인물을 그 지원 유세 끌어냈고요. 또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 또 지원 받았고 이게 뭐 그분들하고 무슨 철학이 맞아서 했겠습니까? 원래 대선 앞두고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접촉 포인트들을 통해서 또 인재를 확보하는 거죠. 실제로 권오을 장관도 그때 접촉을 해서 예. 했고 이석연 법제처장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법제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미 그 대선이 올해 6월에 있었죠. 그 전부터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을 했던 걸로 그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민주당 안에서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어제 발끈해서 바로 서면 최고위원회에 열어갖고 이해운 전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운 전 의원이 특히 계엄 이후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그 가운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앞에도 가고 집회에도 여러 번 참석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던 이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운 전 의원 당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5년 동안 총 21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 사람,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3월에.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에 또 기자들 질문을 받았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해운 후보자의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국민 검증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어요. 그 과정에 남아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해운 전 의원의 지난 3월의 발언, 이건 상당히 강도가
강해요. 강하죠. 예. 예,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예.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어느 쪽 입장이냐를 떠나서 그거는 뭐 보수건 진보건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 건데 떠나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강도로 얘기하는데 야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거를 우리가 아울러 가지고 장관으로 시키자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의도는 두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고해입니다. 고해. 아마 접촉 과정에서 네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지난 봄에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공개적으로 고해를 해라고 하는 나는 주문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인데요. 뭐 제가 이건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혜원 나는 그 당한 내정자가 지명자가 뭐 조만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미 있다고 중앙일보 보고요. 기자랑 어제 통화하면서 하면서 거기 조금 나왔죠. 분위기에 실려서 찔렸다. 한 거다. 그 정도가 후회하고 있다.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재정 파탄, 이 소위 재정 확대를 통한 이게 이 뭐랄까 이 퍼주기 이게 아니면 이렇게 국가 그러니까 채무를 늘려가지고 이게 강제로 운영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이 추궁이 들어오고 여론이 비판이 높아질 경우에 이거에 대비해서 난 총알바지용으로 이혜원 전 의원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용을 하자는 차원일 거다. 나 이 두 가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서 그 두 가지라고 해석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 발언이었고요. 이혜원 의원 전 발언이 이게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지금 12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났죠. 6개월 지났기 예. 때문에 사전 스크린을 못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뭐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글쎄 이제 뭐 지명 취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청문회나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뭔가 본인이 설명을 하겠죠. 그걸 보고 이제 국민이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좀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 중에 좀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뭐 기본소득당 뭐 이런 제3, 제4정당에서도 오늘 반대 입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제 전문가고 정치인으로서 꽤 관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럴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폭넓게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선의로 해석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회 청문회 또 이제 뭐 기자들이 각 언론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추가 취재를 할 겁니다. 뭐 다른 장관들 그랬듯이 뭐 그런 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넘어서 제가 예. 이혜원 이 지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예. 해볼게요. 좀 빙의가 돼 보면은 이혜원 전 의원은 제가 글쎄요. 이혜원 전 의원 죄송합니다. 참 이혜원 씨에게는 제가 비교적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예. 어제 오늘 제가 약간 좀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신을 보면서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언도 하고 뭐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분이 평소에 자기 이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친이회창 계열에서 2002년도에 영입이 돼서 그때 조윤선 전 장관 그죠?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과 같이 3인방으로 영입이 됐죠. 2004년도에 서초에서 출마해서 되고 또 2008년도에 네. 영거포에 됐죠. 그리고 나서 2007년도 대선에서는 대선 정책 단장인가 예. 총괄 부의장인가 이런 걸 했고요. 그건 친박이었습니다. 친박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2012년도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13년, 14년에 계속해서 장관직을 기다렸는데 조윤선이 문화부 장관에 임명되는 걸 보고 자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다렸는데 거기서 안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조금 시쳇말로 빡쳤다는 얘기를 제가 예.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친박을 벗어나가지고 친유승민 교회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친윤으로 왔다가
요번에 다시 이제 뭐 친 이재명계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4선간호, 5선간호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자기 이해에 굉장히 민감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 입장과 이거를 계속 바꿔온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협치와 뭐 통합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뭐 속내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는 이해운 씨가 정말로 보수 정신과 보수 철학과 가치에 충실해서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있는데 뱉어냈던 언어들이 있는데 언행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이 이렇게 또 한 번 변신한다고 하는 건 이해운 자체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해운 전 의원은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태호 전 의원의 며느리라고 처음에 정치권에 입문할 때 그렇게 기자들에게 알려졌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에 이어서 또 그 한나라당에서 그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말이죠. 또 KDI 원장, KDI 그래서 상당히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확장 재정에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확장 재정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한다. 본인이 어제 곡간을 나한테 맡겼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냐. 대단한 일이다. 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제안한 것이어서 고심 끝에 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운 전 의원이 또 정치 경력도 많단 말이에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운 전 의원을 이렇게 내각에 기용해서 쓰는 것은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지금 현직 그 윤석열 정부 때 장관도 지금 그냥 유임시켜서 송미령 장관도 있고 이게 이제 이른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뭐 과거를 묻지 않는다. 뭐 노선,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좀 폭넓게 같이 토론해가면서 답을 찾아나가자. 뭐 그런 측면에서는 꽤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제 좀 보이시죠. 인사를 하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란 연루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75만 명 공무원의 휴대폰을 지금 전수조사하겠다. 범정부 TF 지금 계속 활동 중이죠. 예, TF가 돌아가고 있고요. 정부 TF가. 예. 그래서 75만 명 공무원을 전부 유저 서스펙트로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은 와중에 예. 이 내란 연루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정말 뭐 말 한마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마당인데 저렇게 저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란에 그러니까 합류한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한 그러한 저 사람에게 그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게 협치다 통합이다 얘기한다거나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저 앵커가 얘기한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해운 글쎄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든지 안 통과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사인을 해서 장관이 되면은 저는 만약에 자기 소신대로 자기 이게 국정 운영이라든가 하면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그대로 건의하고 그걸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와 오래 같이 못 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좀 그것도요. 좀 열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권오을 장관이 얼마나 초락이 그동안 맞았으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정현 법제처장은 마찬가지인데 그 두 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또 송미령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장관이었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평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예단하고 싶지 않고요. 뭐 일단 청문회도 좀 지켜보시고 뭐 천천히 좀 여유를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 인사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 또 반응들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인사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 자체가 나쁘지 않은 예, 거죠. 야권에서는 지금 뭔가 이거 뭐야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뭐야 제명 사실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해운 전 의원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생각할 게 있다.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네.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판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 떠났다면 왜 떠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개혁신당의 반응은 뭐 국민의힘과는 상당히 반응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부분도 지켜보겠다.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과연 그걸 돌파할 수 있느냐.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을 이재명 정부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쓰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이런 또 목소리가 상당히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안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여론조사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봐가면서 참고해야 되고요. 또 이해운 피지명자 본인이 매일 뭔가 이제 한마디씩 아마 할 거예요. 네.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심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뭐 펄펄 뛸 수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상처를 많이 받고 허를 찔린 것 같으네요. 이 표정부터가. 그런데 네.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충격적이면 하루 이틀은 좀 충격 먹은 상태로 좀 있다가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걸 오늘 바로 이렇게 막 발끈해가지고 바로 제명을 시켰는지 너무 급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처럼 그런 식의 지금 뭔가 좀 왜 그랬는지 좀 생각이나 좀 우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 내부 비판 같은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예, 뭐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저는 그 이해훈 지명의 논리는 첫 번째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정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오히려 후순위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저는 그 국민적 동의 과정, 국민적 임명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내란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옹호라든가 내란 탄핵 집회, 반대 집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문회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 이 굴곡에 따라서 이해운 씨의 아주 제대로 된 그 아주 엄숙한 반성문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치적 배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어떤 정책의 결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다른 장관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만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언론에서 이해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엉뚱한 게 더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켜봐야 된다는 그 말에는 그런 것도 예, 이해운 포함이 전 되어 있는 의원도 겁니다. 또 국회의원을 3선이나 했고 그렇습니다. 뭐 보좌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국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전 의원 등을 바라보며 뭐 얄밉게 떠났니마 사랑의 배신자라는 노래가 있고 저기 또 민주당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또 노래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뭐죠? 고해인가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이 방송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역시 노래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 인생을 담은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해운 꼭지는 지금 토론이 다 끝난 겁니까? 아, 예, 제가 이제 한마디만 또 예, 덧붙일게요. 짧게 하시죠. 네, 짧게 김성식 관련인데 김성식 예, 김성식도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정치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연말에 머지않아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제 송년 모임을 이제 몇 사람 조촐하게 예. 같이 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죠.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은 이재명 정권의 돈 풀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고 정말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지금 환율 정책 이렇게 막 간신히 메꿔 가는 거 있지만은 지금 결국은 이게 1,500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대책이 없을 거다. 부동산 이게 내년 봄에 초에 터지면 이거 어떡할 좀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데 김성식 전 의원은 정말 이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아시지 않아요, 그죠? 소신도 있고, 뚜렷하죠. 예. 사실 내용적으로 경제 정책 내용적으로는 약간 보수에 가까운 중도고 또 그러나 또 이제 정치 성향적으로는 또 예. 진보에 가까운 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양날의 검이 된다면 김성식 경제자문회의 의장 부의장이 부의장이 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할 소리 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일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올 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왜 들어갔지 이 정도에 그치지만 떠나면은 이건 이 두 사람이 볼 때 이 정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래서 면에서 아까 제가 양날의 검이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들어와서 바깥에서 뭐 야당 입장에서 뭐 정권을 막 공격하고 뭐 재정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정책 결정자들하고 대토론을 벌여가지고 뭐 제3의 대안도 만들어내고 이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예, 싶습니다. 통합과 실용적인 인사. 그런데 거기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물론이죠. 근데 이 두 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 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 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두고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했던 김강두 교수라고 예. 계셨던 거 아시죠?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거 얘기를. 15초만 왜 오늘 두 분 오늘 쉴 틈 없이 계속 들어오십니까? 15초만 이거? 할게요. 예. 김강두 부의장이 그 당시에 그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예. 2018년인가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대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5개월 뒤에 독대를 합니다. 예. 결국은 예.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서 5개월 만에 독대를 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수성 정책이 문제가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더 벌인다. 이 얘기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2개월 뒤에 잘렸습니다. 저는 김성식 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잘 써야 된다. 예. 말 잘 들어듣고 소통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작하는데 좀 덕담하고 싶고요. 뭐 그렇게 지금 악담으로 시작하고 싶지 예. 않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그렇죠. 다 통화할 수 있는 그 두 분 다 통화할 수 있는데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소신 그리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은 그렇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예. 아마 국회의원을 했어도 더 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분인데 본인의 소신과 아깝죠? 철학을 지키다가 예.